안녕하십니까. 한강수력본부장 정헌철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전임 전기학회 학회장님이신 최재석 교수님이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 뭔가 했더니 2019년 6월 27일 날 이제 수력산업 비전 선포식, 오늘 행사의 전임이죠. 그날 제가 발표했던 사진하고 행사 사진을 보내주셔서 벌써 2년이 지났구나. 근데 제가 그때 발표할 때 1년 안에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천재지변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앞에서 지금 뭐 시장님, 의회의장님, 물관리위원장님, 사장님, 그 다음에 협회장님 다 말씀하셨고요. 그럼 그러한 여건들인데 과연 우리가 어떤 R&D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얼마의 돈을 투자할 건가가 아마 제일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하고 해야 될 당위성들은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우리 기업체 사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수력산업의 먹거리가 뭔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뭔지, 그 다음에 저희가 한수원이나 협회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코어 관리 일, 이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좀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가 강원도인데요. 지금 이 산에 있는 금강산, 무산, 가리산, 봉복산, 금대봉, 한백산이요, 강원도에 있는 산입니다. 혹시 왜 표시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권창도 실장님 왜 표시했는지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네. 금강산은 원래 이제 금강산의 옥발봉이 원래 북한강의 발원지입니다. 그런데 임남댐으로 막혀서 옥발봉에서 발원한 물은 저희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남댐에서 터널을 50km 뚫어가지고 원산의 안변청년발전소로 물을 보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 화천댐으로 들어오는 물은 금강산 비로봉에서 발원하는 게 되겠고요. 무산은 소양강의 발원지입니다. 양구, 인제 서화면 무산에 발원해서 소양강으로 들어오고요. 물론 내린천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현재 지금 1929년도 조선 총독부 시절에 조선하천 길라잡이에는 무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리산은 홍천강의 발원지입니다. 저희 홍천강의 발원지고요. 봉복산은 섬강의 발원지입니다. 섬강. 그 다음에 금대봉은 검룡소라는 곳이 있는 남한강의 발원지고요. 한백산은 황지 연못이 있는 낙동강의 발원지입니다. 즉 강원도는 제가 볼 때는 물의 원천인 산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우리나라 제일 큰 도시인 서울과 두 번째 도시인 부산에 물을 공급하는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춘천은 아까 뭐 봄춘천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시장님하고 조금 좀 다른 얘기했는데 이러한 강의 발원지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만물의 근원지인 곳에 물이 흐름으로써 봄처럼 생동하는 기운이 나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춘천이 운명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실은 이 수력 산업의 날 행사를 여기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모든 분의 편의를 서울시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장님이 그래도 수력 메카가 춘천 아닌가, 그래서 춘천 사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 사장님이 이런 뜻 때문에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춘천에서 하게 된 배경은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강원도하고 춘천이 수력의 메카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현황들은 다 말씀하셨고요. 뭐 신재생, 그 다음에 양수해야 되는 것, 부하 변동성 여러 가지 다 말씀을 하셨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수력 발전의 앞으로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수력 발전의 먹거리가 지금까지는 다 일본, 유럽, 최근에는 중국에 의존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사장님 취임 이후에 매주 중소기업이나 저희 수력과 관련된 업체를 다니십니다. 거기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국산화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사장님 경영 방침을 뒷받침 못해서 죄송한데 오늘 이날 행사도 가능하면 우리 수력발전소에 양수발전소에 들어오는 모든 기기가 국산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의 로드맵을 발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이나 국내 시장 전망은 제가 스킵을 하고요. 국산화 필요성, 로드맵, K수력 산업의 미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뭐 금강개발 1905년, 그다음에 31년, 80년 양수 현재까지 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협회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이고요. 이건 조금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일반 수력발전소 10개 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양수발전소는 7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추가로 3개의 양수발전소가 더 들어서게 되면 전국에 10개의 일반 수력발전소와 10개의 양수발전소가 운영하게 돼서 전국 8도 충청남도만 빼고는 전국 8도에 다 저희 발전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충청남도는 불행히도 높은 산악지대가 없어서 또 물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력발전소가 들어올 수 있는 입지는 안 됩니다. 국내외 수력시장 전망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뭐 탄소제로, 넷제로 2050도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해박, 파리 기후변화해박, 탄소 중립 다 말씀하시는데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재생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으면 아마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2050년에 가면 신재생이 31%에서 46%로 약 15%가 증가하게 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발전 설비의 증가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재생에 있어서 더욱더 투자를 해야 되고 해외 시장도 엿봐야 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036년에서 40년까지 전 세계 2,343조 원의 신재생 사업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사장님들은 앞으로 기존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신재생 쪽에 유지 보수 정비 쪽을 많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2034년 국내 원전 구성을 보면 제9차 전력 수급 계획에 보면요, 2030년에는 현재 LNG가 30.6%, 석탄이 15%, 원전 10.1%, 신재생이 40.3%로 2030년에 좀 8년 후가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전력은 거의 한 40% 정도가 앞으로 신재생이 담당할 겁니다. 현재 지금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는 게 한 20, 한 6% 정도 되거든요. 지금 국내에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는 것보다도 앞으로 8년 뒤에는 신재생이 훨씬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한다라고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4년에 보면 그 신재생의 대표적인 게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약 90.6%를 태양광과 풍력이 할 거고요. 기상 여건에 따른 발전량이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수 발전소가 ESS, 즉 전기 저장 장치로는 최고의 설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최재석 교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아주 많은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지금 3개 양수 발전소가 건설 계획에 있지만 지금 저희 사장님께서는 100메가와트 미만 추가 10곳을 더 개발하자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 수력처에서는 100메가와트 미만 10곳을 선정을 지금 사업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총 30개소의 수력 및 양수 발전소가 전국에 아마 건설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하이드로 파워 인스톨 캐파시티 그로스에 보면 실제적으로 양수 설비 발전 용량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가장 많은 수력 설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에도 훨씬 더 많은 아시아가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왜 국산화를 해야 되냐면 지금은 거의 아시아의 동무대가 중국입니다. 안드리치도 중국의 회사가 있고요. 지이도 중국의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지금 뭐 지이 것도 써보고 안드리치 거 써봤지만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고 회사는 정말 좋지만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 들어오다 보니 저희들이 아주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저희 삼양진 할 때도 빨리 국산화를 하라고 하셨는데 해외 수력 신규 건설 및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수력 발전소의 기자재가 공급이 돼야 된다라고 보면 우리도 빨리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는 게 사실은 저희 로드맵, R&D 로드맵의 기본 컨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동안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업체 사장님들이 개발을 안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1년에 최소한 발전소가 한두 개씩만 건설되더라도 많은 부분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창출이 될 텐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보면 보통 4년이나 5년에 하나씩 발전소가 건설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건설하고 나면 5년 동안 이 분야를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공급할 수요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업체에서는 당연히 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소란 지 다 40년, 5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0년 내지 50년이 되면 다 리해빌리테이션을 해야 되고요. 또 신규 양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정도는 수력과 양수 발전소에 아주 많은 먹거리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히다찌, 도시바, 히다찌, 네르피, 후지, 히다찌, 알스톰 이렇게 최근에 지은 예천양수까지도 알스톰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최근에 성능 개선한 작년도에 성능 개선을 마친 화천, 그것도 안 들었지, 삼장진도 외국 기사. 왜 이러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내 업체들이 개발을 안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발전소들이 다 뭐를 해야 되냐면 40년 이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리해빌리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매년 발주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또 신규 양수가 2025년, 26년부터는 또 세 곳이 다 들어가면 6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최소한 20기에서 30기 정도는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공급될 것이다라고 하면 아마 국내 업체들이 R&D나 국산화 개발에 적극도 같이 하실 거고요.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희 한수원만 먼저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한수원의 사업 대상입니다. 화천 1, 2, 3호기가 성능 개선을 해야 되고요. 7보 135기, 8당 145기, 춘천, 양수발전소로는 이제 벌써 청평, 무주, 산청, 양양에서 청송 이렇게 돼서 다 사용 연수가 30년이 다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는 청평양수부터 들어가야 되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성능 개선 사업이 들어가고 최소한 이 정도 성능 개선 사업에는 한 발전소당 400억에서 500억 이상, 최근에는 워낙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900억에서 1000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곳은 해외 수력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못 사는 나라들이 우선 빨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화력 LNG 쪽으로 많이 했죠. 왜냐하면 LNG 같은 경우는 2년이면 준공을 하는데 수력발전소는 타당성부터 FS부터 피저빌리티 스터디부터 나중에 COD까지 가는데 보통 한 8년 내지 10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상 국가들은 수력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바로 LNG 갖다 놓고 LNG 갖다 놓고. 근데 지금은 2050 탄소 중립도 있고 세계 기후 변화맥도 있고 앞으로는 특히 월드뱅크 IFC가 우리 이제 이승규 변호사님 와 계시지만은 앞으로는 화력 그다음에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 그러면 월드뱅크인 IFC가 투자를 안 하면 ADB나 우리 퀘이엑신뱅크 이런 데도 투자를 안 하죠. 그러면 유틸리티 사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결국은 신재생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에너지 밀도로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는 수력 자원이 훨씬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파키스탄,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조지아 다 수력 발전소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근에는 파키스탄에 현지 법인했고요. 로어스파캇 470메가와트. 470메가와트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잖아요. 충주댐, 소양댐이 우리나라에 제일 큽니다. 소양댐이 29억 톤의 용량을 가진 우리나라의 최고 큰 댐인데 거기에 200메가와트입니다. 그러면 소양댐의 2.5배 되는 수력 발전소를 파키스탄에 한수원이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스무캄도 450메가와트 엄청나게 큰 거죠. 그다음에 저희 인도네시아의 뜨리빠완, 네팔의 차메르리안이 이미 준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지아의 렌터키 수력 이렇게 해서 개발 중에 있고 이러한 수력을 하려면 저희가 국산화를 하지 않으면 또 다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유럽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국산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미 이제 15메가와트는 개발했다는 얘기고요. 저희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 좀 이것도 꼭 협조 좀 참고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제 계획을 세워서 청평양수 계획 중에 있고요. 올해 8월 말에 화천수력 4호기는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다 국산이 아니고 외산이었고요. 청평양수부터는 가능한 한 국산으로 추진하려고. 미래에 보면
칠보, 화천, 무주, 보성강, 화천, 칠보, 산청양수, 청송양수까지 다 해서 2033년까지 신규 빼고 성능 개선을 해야 될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마 제가 판단하기엔 앞으로 국내에 수력의 업체들의 르네상스가 오지 않을까. 더군다나 2025년도부터는 포천양수하고 영동양수하고 홍천양수의 기존 설비가 시작돼야 되고 계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경상정비 부분이나 기자재 부분도 엄청나게 많은 먹거리가 창출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러한 거라 해서 로드맵을 어떻게 짤 거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중장기 전략 체계는 세계 정상급의 수력 기술력 확보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R&D 인력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수요처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거고, 아마 저희가 25년까지 올인을 한다면 충분히 30메가와트 국산화시키고 소형 양수까지도 국산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기본적으로 설계 개발 및 엔지니어링과 진단 정비 및 운영 기술을 국산화할 거고요. 정책적으로 보면 수력 정책 대한 수력 기술 표준이 다른 화력이나 원자력에 비하면 법 체계가 우리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법률을 규정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하고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사장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가장 중요한 융복합 신기술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수소는 수전의 설비를 공급하는 게 가장 그린 수소가 될 겁니다. 블루, 레드 뭐 다 있지만 그린 수소를 활용하는 것만이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HPS를 앞으로 할 텐데요. HPS에 들어가는 REC는 결국은 그린 수소가 아니면 채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장님한테 이제 지난주 잠깐 경영간부에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왜 수력발전소가 유리하냐면 양수발전소는 다 막 지금 이제 500메가, 뭐 700메가, 100메가 이렇습니다. 근데 수전의 설비는 한 3메가와트 정도면 수전의 설비가 충분히 돼요. 그래서 각 양수발전소에 3메가와트의 고정 출력될 수 있는 발전소를 만들고, 지금 일반 수력발전소에도 보통 저희가 막 사용 수량이 뭐 100톤, 200톤씩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의 수량을 해서 24시간 발전을 해서 수전의 설비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한다 그러면 24시간 수소를 공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SMR도 크게 만들지만 수소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액화하고 수송입니다. 근데 그 수송을 저희가 만약에 2030년이 되면 전국에 약 한 30개소의 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면 전국 8도에 수소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즉 2030년도에는 대한민국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고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미래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수력발전소가, 양수발전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산화 추진 전략입니다. 빨간 점선안에 들어있는 곳이 주기기 설비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메인 핵심이 되는 기기. 그런데 저 주기기가 돌아가려면 5번에서 13번까지 보조기기 중에 어느 하나라도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되면 저 주기기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1번서부터 13번까지는 한 몸체야 되고요. 한 몸통이 움직여져야지만이 사이클이 형성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느 하나도 시원치 않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여기 오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공급하시는 기자재가 우리 수력발전소가 돌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발 방향은 저희 한수원이 투자를 많이 할 거고요. 국책연구기관, 산업계, 화학연구기가 공동으로 하실 거고, 수력산업협회가 쭉 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아까 우리 상근부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플랫폼 속에 이걸 녹여 들어가서 저희가 국산화 개발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로드맵입니다. 일단은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저희 30메가와트급을 국산화할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국내가 문제가 아니고 북한에 있는 수력발전소는 대부분 다 1940년대, 30년대 만들어졌어요. 근데 북한에 있는 수력발전소가 대부분 화천 1, 2, 3호기하고 거의 동일한 타입의 프란시스 타입이고 용량이 30메가와트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 북한의 설비 용량이 약 600만 킬로와트 정도 됩니다. 수력발전소가. 일반 수력이 양수 빼고. 그러면 우리나라 일반 수력발전소의 거의 5배 이상이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30메가와트를 국산화하고 나면 혹시 뭐 내일이라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북 협상이 잘 되고 남북관계 개선된다 한다면 북한에 있는 수력발전소 리해빌리테이션을 우리 돈으로 우리가 개발한 걸로 해야지만이 일본이나 중국한테 국부를 유출하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30메가와트를 2025년까지 완료를 할 거고요. 26년도부터는 소형, 아까 말씀드린 100메가와트 미만. 왜 100메가와트 미만을 하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간헐적인 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양수가 낮에도 앞으로 펌프를 해야 되는, 근데 너무 큰 계통이 들어가면 계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00메가와트 소형 양수를 많이 개발해서 앞으로 간헐성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양수 가변속 기술 소형을 2029년도까지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 203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력과 신재생의 융합 기술을 통해서 수소도 공급하고 신재생 설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이게 저희 국산화 추진 로드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수원이 지원하는 국산화 방향이 있습니다. 회사당 최대 연구비의 85%까지 지원을 해드리고요. 최대 금액은 15억. 그 다음에 일반 업체는 1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연구기간은 과제당 최대 3년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아이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국산화나 보조기기의 국산화에 관련된 연구개발을 하시고 싶은 사장님들은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꼭 국산화 개발에 같이 참여하시면 아마 도움도 많이 받을 것이고, 또 저희하고 연구개발 특허를 내시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보조기기 국산화 성공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화공, 인텍전기, 인텍월드, 줄, CM엔텍, K텍 플러스, 서광공업, 주나다. 지금 여기에 있던 이러한 기술들은 사실은 특히 갑정보호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외국산이었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대단히 국산화도 우리 인텍전기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흡출관 배수벌프도 양정이 30m인데 저게 1970년도에 네르픽 알스톰에서 만들었던 건데 그동안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술 가전을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 수력 양수 발전소에 들어가는 보조기기들은 외산에 되어 있는 거는 최소한 2025년까지는 다 국산화를 하겠다고 하는 게 저희 사장님의 방침이고, 저희가 사장님 방침에 따라서 개발하는 업체에는 최대한 15억까지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K수력 원천 기술 확보하는 목표는 뭐냐면 2025년까지는 30메가와트 100% 국산화, 그 다음에 2030년까지는 소형 양수 100메가와트 미만의 소형 양수 100% 국산화가 저희 한수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한 방법은 연구개발 과제 공고, 연구개발, 그 다음에 즉 한수원과 산업계 보조기기, 주기기를 융합적으로 해서 수력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이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성능 개선 사업을 보면 1조 원 정도가 투입돼야 됩니다. 2030년까지 1조 원이 저희가, 이건 신규가 아니고 유지 보수하는데, 그 다음에 신규 양구선설 영동, 홍전, 포천에 각 1조 원씩에서 3조 원이 2034년까지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수렵 개발이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네시아 사업권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파키스탄 현지 법인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되면 최소 2033년까지 3조 원의 총,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10년간, 향후 10년간 한수원이 수력과 양수 발전소에 투자할 돈은 7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 수력 산업의 날을 맞이했는데요. K수력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술 자립이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예를 들자면 동기 차단기가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 사용하는 모든 동기 차단기가 다 ABB 삭제 가장 많습니다. 고장이 나면, 특히 코로나가 되면 슈퍼바이저가 못 와요. 그러면 2달이고 3달이고 세워놔야 돼요, 발전소를. 정말로 그런 경우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최근 올해도. 그래서 기술 자립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수력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만 여기 오신 사장님들이 투자도 하고 인력 개발도 하고 R&D도 하고 생태계가 계속 육성이 되는데, 이걸 육성하지 않다 보면 결국은 또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기술력, 그 다음에 이런 생태계 조성 활성화를 통해서 월드 클래스 수준의 수력 기술을 확보하는 게 저희 한수원의 목표고 수력 산업협회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한수원이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강수력본부 정헌철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